네, 안녕하세요. 투엔지의 엔지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엠페이즈 엠페이지. 네, 2분기 실적 발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적 발표하고 한 14% 정도 올랐죠? 네. 14% 정도 올랐는데 역시 엠페이스다. 음. 다시 한번 펀더멘탈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실적이 아니었나.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일단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매출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303밀리언. 그래서 YOY로는 5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때 뭐 작년에 워낙 잘 나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QOQ로 드디어 반등하기 시작했다. QOQ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엠페이즈도 사실 예상을 못한 실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엠페이즈가 저번 분기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2분기가 바닥일 거고 우리는 3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1분기가 바닥이었죠. 2분기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우리 엠페이스 마진 훌륭합니다. GPM 같은 경우에는 45%. 그리고 이제 그 조정으로 보면은 47% 정도. 그리고 마찬가지 OPM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이제 그 적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이제 다시 흑자로 전환을 하고 조정을 하면은 20% 정도의 마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조정 차이가 꽤 크네요. 예, 꽤나 커요. 일단 프리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117밀리언 그리고 캐시는 여전히 1.6빌리언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가총액이 한 16빌리언 정도였으니까 10%. 네, 10% 정도의 캐시를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유동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분기 마이크로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전 분기랑 비슷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랫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분기의 하이라이트 여기입니다. 배터리. ESS. 네, ESS 같은 경우가 120메가와트. 그래서 전분기가 75.5였거든요. 전분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전분기에도 사실 이게 언더십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 분기 최종 수요가 128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플랫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배터리의 채널 재고도 역시 마무리됐다. 마무리됐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0에서 410밀리언. 그러니까 이번 분기가 300밀리언이었죠. 네. 그래서 저번 분기가 한 260 정도 됐었거든요. 260에서 300 그리고 다음 분기는 370에서 410 정도. 네. 그래서 이번 분기 뒤에서 뭐 얘기하겠지만 최종 수요가 396밀리언이다라고 하면은 그 최종 수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수요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플랫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매출과 최종 수요를 계속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일반 기업에서는 이런 실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엠페이즈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서 빠르게 정리를 하자면은 원래는 이제 기업이 있고 얘네가 이제 유통 기업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죠. 그리고 유통 기업이 소비자한테 판매를 합니다. 에어컨 같은 거죠. 에어컨 같은 네, 거예요. 에어컨 같은 네, 그래서 원래 얘네가 유통에다가 300밀리언을 팔았으면 얘네도 300밀리언을 팔아가지고 똑같이 소비자가 300밀리언의 수요가 있으면 얘네도 300밀리언이 나오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엠페이즈 실적이 마이너스 57% YOY 이렇게 찍힌 게 최종 수요는 300이었는데 여기 유통업체들의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는 한 100 정도밖에 안 팔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미스매치가 있었다. 네, 그래서 지금 최종 수요와 매출을 지금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 네, 맞아요. 정상화 되고 있다라는 거고 마진은 뭐 거의 이제 비슷한데 조금 이번 분기보다 더 오르게 되고요. 여기 또 중요하죠. 배터리 다음 분기는 160에서 180, 이번 분기가 120이었죠. 저번 분기가 75 이 정도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 중이다. 드디어 배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울부짖었던 그 맞아요. 지금에서야. 맞아요. 지금에서야 이제 배터리가 치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매출이 미국이 65% 그리고 인터내셔널이 35%. 저번 분기가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미국이 좋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있다. 네. 그래서 조금 코멘트를 보면은 이번 분기 최종 수요는 396밀리언이었다. 근데 이제 매출이 303밀리언이 찍혔다는 것은 한 92밀리언 정도로 언더십 했다는 거고 채널 재고를 줄였다. 그래서 저번 분기 제가 실적 발표한 거를 보면은 딱 92밀리언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채널 재고가 정상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드디어 채널 재고를 다 털었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한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이제 미국에서 제조한 마이크로 인버터는 57.4만 개고 120만 개 정도 120만 개 정도 판매를 했으니까 한 45%는 미국에서 팔았다. 미국에서 제조했다. 제조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 분기는 이제 110만 개. 숫자가 확 뛰죠. 그렇네요. 이제 언더십 할 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4분기부터 국내 제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빌리언의 바이백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데 바이백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100밀리언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저번 분기에 한 42밀리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거의 2배 정도 했다. 그래서 제 예상은 3분기에는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QOQ로 32%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판매율 같은 경우도 8% 증가했다. 이 말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ASP도 역시 야무진 혼합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네. 매출은 판매율 곱하기 가격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내가 가격을 올렸다라기보다는 비싼 제품이 더 많이 팔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가 아닌 지역, 그걸 이제 난시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아닌 지역에서는 한 7% 정도 판매율이 증가를 했고 인버터와 배터리 모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전체는 7% 똑같아요. 난시에이랑. 근데 이제 인버터는 플랫했고 배터리가 14% 증가했습니다. 오른 배터리가 다였군요. 맞아요. 배터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 매출도 확 오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비즈니스가 안정화됐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근 1년 반 만에 그렇네요. 네, 캘리포니아가 안정이 됐다. 긴 터널이었습니다. 긴 터널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NEM 3.0 캘리포니아 시장이죠. 캘리포니아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드디어 고객 수요가 안정이 되었습니다라는 거고 지난주에 이제 캘리포니아 중에 60%가 NEM 3.0 네, 이거는 뭐 워낙 꾸준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NEM 3에 이제 60%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NEM 3는 부착률이 90% 이상이다. NEM 2에서는 부착률이 15%였기 때문에 지금 바뀐 그 정책에서는 90% 이상의 고객들이 배터리를 설치하더라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NEM 3 시스템의 절반은 Enphase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EM 3 시스템은 2.0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 배터리도 같이 파니까. 그래서 건전한 부착률 그리고 시스템당 수익들이 이제 하반기에도 캘리포니아 수익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거다. 그래서 그 시장 점유율은 모두 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코멘트를 줬습니다. 네. 다음 유럽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플랫했어요. 근데 이제 판매율은 소폭 증가를 했고 배터리가 18%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뭔가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ASP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었으면 만약에 배터리가 18% 증가했으면 전체 매출도 올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플랫한 거 보면은 지금 뭔가 미국과 유럽 시장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번 분기에는 안 나왔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도 역시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건 이제 동적 요금제, 이거 저번 분기에 굉장히 깊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적 요금제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면 네덜란드가 그 엔페이즈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책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그 전기 요금제 정책이 바뀌고 있고 바뀐 요금제에 따르면은 배터리를 부착해야 돼요. 네, 배터리를 부착해야 개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버터라기보다는 이제 배터리가 확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도 플랫했고 그리고 독일은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중요했던 것 또 하나 두 번째 요인은 IQ 발코니 태양광. 이게 뭐죠? 이거 신제품인데 제품명이군요. 예, 그 뭐 신제품이라기보다는 신버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네. IQ 8은 원래 있던 제품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버전이 여러 개예요. 뭐 480W를 쓰냐 아니면 548W를 쓰냐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뭐 상업용으로 가고 뭐는 가정용으로 가고 이거는 좀 더 큰 주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원래는 얘네가 그 소규모 시장을 잘 안 했죠. 주택은 어느 정도 큰 배터리를 쓰거든요. 그 인버터랑. 근데 이제 와트를 줄이면서 상업용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했고 그 제품 중에 하나가 발코니 태양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발코니 태양광은 말 그대로
유럽 같은 데는 발코니가 되게 많죠. 많아요. 네, 미국은 주택이고 우리나라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 발코니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일의 연간 그 가용 시장을 한 400메가와트 정도 늘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소규모 시스템에 굉장히 이상적인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향후에 이게 그 수요가 엄청 좋았나 봐요. 독일에 이제 처음 그 진출했는데 그래서 향후 유럽 전역에 발코니 솔루션을 출시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장에 맞는 타겟 상품을 맞아요. 만들어낸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랑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같은 시장에서는 아직은 침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 진출은 제대로 안 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인도 매출은 작지만 IQ8을 출시하면서 YOY 100%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필리핀이랑 태국 여기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대요. 안정성 그 기준이 되게 까다롭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수요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도 제품으로 밀어붙인다. 맞아요. 네, 아시아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각 그 제품별 가이던스를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3세대 배터리 새로 나온 거, 그 북미랑 더 많은 국가로 확장을 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네덜란드 주요 시장이죠. 이 네 개 다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3세대 배터리를 출시를 했고, 다음에 이제 4세대 배터리는 올해 말에 출시를 한다. 이게 원래 한 3분기에서 4분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4분기로 이제 픽스가 났고, 여기에 대한 이유도 뒤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25년 초에 생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4분기보다 조금 더 뒤로 가 있는 거죠. 25년에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4분기의 장점은 훨씬 더 나은 비용 구조라고 마진이 보면 좋다. 돼요. 마진이 훨씬 좋다. 다음에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IQ8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 계속 확장하고 있죠. 뭐 국가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그 상업용 용량을 조정을 하면서 훨씬 더 다양한 시장으로 가고 있고, 발코니 태양광 유럽 시장 굉장히 이번 분기에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시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Q8P, 이거는 상업용 인버터인데 상업용은 원래 안 하던 인버터였잖아요. 원래는 가정용 기업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상업용을 새로 이제 저번 분기에 제대로 이제 양산을 시작했고, 이걸 이제 텍사스 공장으로 가면서 현재 가정용, 상업용 모두 다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 네, 이거는 이제 그 IRA 혜택을 받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미국에 생산하는 거. 다음에 이제 IQ9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줬는데 되게 제품이 빠르네요. 네, 되게 빨라요. 네. IQ8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맞아요. 벌써 한 1, 2년 만에 또 바로 또 새로운 제품이고, IQ8도 IQ7 나오고 1, 2년 정도 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1, 2년 동안 비용 구조가 훨씬 좋아져요. 네. 이건 이제 GAN이라고 그 갈륨 질화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GAN 기반의 새로운 인버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뭔가 IQ7에서 A인 넘어가고 이럴 때는 그 제품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뭐 기술이 바뀌면서 뭐 배치 구조나 맞아요. 배치 효율이 구조. 바뀌었겠죠. 여기서 이제 뭐 반도체가 바뀌면서 훨씬 더 좋은 효율이 일어났다면은 IQ9은 아예 새로운 성질입니다. 그래서 갈륨 질화물을 사용을 하고,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잘 쓰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잘 쓰이는 네, 맞아요. 그 원자재는 아니다. 맞아요. 잘 쓰이는 원자재는 아닌데 기존에 쓰이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성도 높고 출력, 그러니까 고출력에서 훨씬 더 높은 안정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낮은 비용으로도 더 높은 출력을 가능한다. 근데 뭐 기술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25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EV 차저 올해 말에 이제 유럽 국가에 출시를 한다라는 거고, 이게 스위스에서 되게 뭔가 기대가 돼요. 왜 스위스죠? 그 스위스에서 뭐 뒤에 Q&A에서 나오는데 스위스에서 되게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V2H, V2G 기능을 활성화하는 양방향 충전기죠. 25년 후반에 출시를 한다. 계속해서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페이지. 오늘의 하이라이트.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번 분기의 하이라이트. 자, 이거는 뭐 앞에서 했었고,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ITC 크레딧. 그러니까 국내 콘텐츠 생산이라고 하거든요. 국내 콘텐츠 생산. 이게 IRA랑 조금 다른 건데,
이게 이제 국내 콘텐츠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인데 24년부터 미국에서 뭐 태양광을 설치할 때 미국 내에서 생산된 그런 뭐 그 철이나 아니면 뭐 재료들을 미국 내에서 조달을 하면은 40% 이상 그러면은 크레딧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원자재를 추가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추가. 네, IRA 플러스 지금 이거는 추가 크레딧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태양광을 하나 설치를 한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 태양광을 만드는데 이 원자재든 뭐든 40% 이상이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거면은 10% 추가로 보너스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게 24년은 40%잖아요. 지금 그 엔페이즈가 그 마이크로 인버터니까 이 셀마다 인버터가 부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인버터를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은 이 비율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크로 인버터 하나 가지고 36.4%가 충족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이 대만 미국산을 써도 40%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뭐 스트링 인버터가 10%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좀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스트링 인버터를 사용을 하면은 지금 원래 이제 이런 프로젝트 기반은 스트링 인버터를 쓰거든요. 스트링 인버터를 쓰면은 이 10% 추가 크레딧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도 다 미국산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한 바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태양광이란 게 패널들이 필요하고 맞아요. 이 패널들의 인버터도 필요하고 네, 인버터도 필요하고 또 뭐 설치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 전선도 있을 텐데 이 인버터가 이 N페이지 인버터가 무슨 인버터였죠? 그 MLP이라는 아무튼 그 네. N페이지 인버터 하나로만 36% 정도가 나온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가 좀 중국산이 있어도 요 정도 조금만 해서 40%를 채울 수 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스트링으로 들어가면 이제 경쟁 기업으로 들어가면 얘가 한 10에서 20% 사이니까 이 패널을 무조건 미국산을 써야 된다거나 다른 걸 무조건 미국산을 채워줘야만 한다. 이거는 태양광 설치업자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인버터를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인 거죠. 정확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 10% 크레딧이 엄청 크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냥 이 인버터의 10%가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10%예요. 크네요. 네, 그래서 엄청 커가지고 원래는 이런 프로젝트 기반에서 마이크로 인버터는 아예 배제였어요. 이게 하나 그 패널마다 붙여야 되니까 비용적으로 너무 손해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하면은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10%를 다시 주니까 고객이, 그러니까 이 인버터가 더 좋잖아요. 훨씬 더. 그래서 효율이 나오니까. 마이크로 인버터가 스트링 인버터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럼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엔페이즈의 최종 시장이 갑자기 확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체 프로젝팅이 크네요. 왜냐면 엄청 커요. 패널 비용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설치 비용도 트래커 비용 다 있을 텐데 다 있죠. 그거의 전체 썸의 10%면 크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실적 발표 한 1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네. 그 CT랑 골드만에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엔페이즈 리포트가 나와서 읽었는데 이 얘기를 엄청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25년, 26년, 27년으로 갈수록 이 비율이 높아져요. 올라가네요. 올라갈수록 엔페이즈한테는 이득입니다. 그렇네요. 다른 애들은 더 많이 바꿔야 되니까. 맞아요. 미국 아닌 거를. 뭐 스트링 인버터나 센트럴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대가 안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다른 기업, 예를 들어 퍼스트 솔라 이런 애들한테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엔페이즈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분기에 엄청난 하이라이트예요. 자, 그래서 코멘트를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거를 제공을 한다. 예, 그래서 향후 몇 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출시된 새로운 제품 파이프라인도 보유를 하고 있다. 뭐 24년, 25년 이렇게 쭉쭉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번 분기 하이라이트, 2분기 말까지 채널 재고를 정상화했다. 이게 일단 당연히 가장 큰 거였고요. 다음에 3분기 예약 같은 경우도 1년 만에 가장 건강했다고 합니다. 이미 85%가 예약이 완료됐대요. 3분기 상사.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말 금리 인하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보하려는 노력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아까 그 국내 콘텐츠 ITC 10%. 이게 이제 이번 분기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쏙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 개선이 되면서 새로운 시장까지 뭔가 추가가 된 느낌. 갑자기 전세가 역전됐다고나 할까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Q&A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뭐 안 가져온 것도 많고 가져온 것도 많은데 꽤나 좀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 3분기 매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 이게 뭐 어떤 맥락이었냐면 지금 2분기 최종 수요는 396이라 그랬는데 지금 뭔가 네가 말한 이렇게 좋은 시장을 기반으로 했을 때 3분기 가이던스는 390이다. 그러니까 확 늘지 않는데 그런데 또 배터리는 120에서 거의 190으로 줬거든요. 아니 70 몇에서 170으로 줬네요. 아니 70 몇에서 120을 준 거 아닌가요? 이번 분기가 이번 120이고 가이던스. 가이던스. 네, 가이던스가 170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배터리가 그렇게 뛰는데 왜 수요는 중간이야? 이제 재고도 없을 텐데. 약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고 다시 한번 확인해줘라. 이런 거였고 언제쯤 원래는 그 작년만 해도 얘네가 450에서 500밀리언씩 팔던 애들이어서 언제쯤 정상화가 되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자 일단 3분기 재고 정리 없다. 재고 끝났다. 라는 거고 450밀리언 금방 간다. 낙관적이다. 그래서 뭐 좋은 성장률을 하고 낙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 사업도 역시 매우 건강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85%가 넘는 예약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아까 그 10% 그 40% 채우는 그 내용인데 미국 제조에 대한 우리의 초기 투자가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임대 PPA 이거는 계속 나올 건데 그 전력 구매 계약하는 애들 사업자들이죠. 그리고 상업 자산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굉장히 잘 포지셔닝하고 있다. 지금 2분기 기준으로 그 인버터 중에 국내 생산을 충족하는 게 얘네밖에 없어요. 자국 생산하고 있는 게 네, 그 근데 수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부터 경쟁사들도 들어온다.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긴 해요. 그래서 4분기에 확실한 청신호다. 그리고 뭐 금리 인하.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였죠. 코멘트 그대로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거. 네. 근데 이제 다음 분기에 유럽에서는 3분기에 좀 계절적으로 다운이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는 낙관적이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2분기에서 3분기에 최종 수요가 플랫한 거는 배터리는 플러스 요인이고 유럽에서 약간 계절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가지고 쌤쌤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웃긴 게 저번 분기에 네. 제가 뭐 안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분기에 얘네가 예상을 한 게 뭐였냐면 2분기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우리 다운될 거고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주요 요인이 미국이라 그랬어요. 2분기까지 확인하고 가야 된다. 맞아요. 이런 내용이었고. 맞아요. 미국이 엄청 안 좋고 CA가 여전히 안 좋을 거다. 그리고 유럽은 2분기에 계절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분기 미국이 캐리했어요. 그렇네요. 반대가 됐네요. 맞아요. 정반대가 됐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영진도 못 맞춘다. 맞아요. 경영진도 못 맞추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진이 매우 강력한다. 그래서 이 45X 사익공제 이게 그 10%그 추가 크레딧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되고요. 지금 만약에 배터리도 니네가 미국 생산을 하면은 뭐 어떻게 되냐. 그리고 뭐 ITC 추가 10% 혜택 시 너네가 뭐 얼마나 마진이 더 늘어나는 거냐. 아니면 이걸 고객한테 전가를 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예를 들어 지금 0.3 크레딧 받고 있는데 0.4 크레딧을 받게 되면은 이 0.1의 추가를 너네가 가져가냐 고객이 가져가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 혜택을 누가 결국 파이를 가져갈 거냐. 맞아요. 네, 그런 질문이고요. 자, 일단 뭐 마진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뭐 그거는 뭐 다 알죠. 배터리도 셀팩 가격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인버터도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쨌든 총 마진은 우리는 IRA 상관없이 매우 낙관적이다. 원래 우리 잘하고 있는 부분이었어. 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질문 혜택 같은 경우에는 우린 이미 지금 국내 콘텐츠에 대한 계획을 잘 갖추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혼합이다. 그러니까 고객 조금 가져가고 우리도 조금 가져가고 그러니까 마진 조금 오를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다 가져갈 생각은 없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고객도 싸게 사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자, 경쟁 상황에 대한 질문. 되게 주요한 질문인데. 좋은 질문이네요. 네. 최근 보고서들 보면은 보고서마다 말이 다르긴 한데 파워월 이거 테슬라 거죠. 네. 테슬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MLP 경쟁사. MLP는 이런 그 뭐랄까요 하나하나 다 붙는 마이크로 인버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라이치죠 이건. 솔라이치밖에 없어요. 솔라이치가 좀 힘드니까. 솔라이치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니네 시장에서 인버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얘기해줘라. 배터리 시장이랑. 그리고 4분기에도 계속 증가하냐.
유럽은 4분기는 반등하는 거 맞냐? ITC 더 얘기해주라. 뭐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조금 아쉬운 점은 저 이거 첫 번째 질문 되게 궁금했는데 네.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아 명확한 답을 안 줬군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네, 경쟁 상황과 점유율에 대해 자세히 말하겠다가 이제 첫 문장이었거든요. 이제 각 잡고 그런 이제 경우가 많죠. 읽는데 우리가 계속 읽었던 내용, 네, 계속 읽었던 내용. 우리는 뭐 백업 전략하고 퀄리티하고 뭐 보증 기간 뭐 우리 제품 좋다. 그리고 파워월은 뭐 벽에서 떼야 되고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쟁사와 퀄리티적으로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다는 내용을 강조를 했고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뭐 말을 아낀 건지 까먹은 건지. 예.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얘네는 항상 가이던스를 안 주니까 4분기는 성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 콘텐츠 3분기 가이던스에 녹아 있나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3분기에는 녹아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국내 콘텐츠로 인해서 새롭게 들어온 프로젝트나 이런 거는 4분기에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4분기 가이던스가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가봐야 알죠. 다음에 이제 4분기와 25년 시장에 대한 질문. 유럽이 좋냐, 미국이 좋냐? 아니 뭐 배터리가 캐리하냐, 인버터가 캐리하냐? 네. 그걸 뭐 가이던스 제공하지 않지만 원래는 매우 낙관적인 상황이다. 뭐 채널 제고 정상화했고, 배터리 매우 잘 되고 있고, 미국 증설로 인해서 임대 PPA 사업자들에 대한 포지셔닝. 결국엔 이 세 개가 핵심이에요.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그래서 우리 지금 굉장히 낙관적이야라는 내용이고요. 자, 조금 지역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네덜란드에 이번에 이제 솔라그래프 도입했거든요. 이거 이제 그 설치 업체들이 하는 소프트웨어죠. 얘네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싶어 고객이야. 근데 이걸 설치하면서 우리한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계산을 해주는 재무 프로그램이에요. 엄청 어려워가지고, 엄청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걸 도입을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시장이 지금 수요가 확 낮아진 게 고객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너무 계속 급변하니까 우리가 이걸 설치하는 게 이득일지 이득이 아닐지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일단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도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램 부재 그리고 동적 요금제 환경에서 굉장히 이 도입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배터리 성장을 도입을 해줄 거다. 왜냐면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은 배터리를 설치하는 게 이득일 테니까. 그럼 고객들이 이걸 보고 확실하게 이득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배터리를 설치할 거니까. 자, 그다음 프랑스가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세대 배터리 도입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IQ 에너지 매니지먼트라고 그 워터 히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히트 펌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도 지금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계속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6월에 그 유럽 설치업자들 모아놓고 또 한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삼상 배터리 솔루션 이거는 이제 삼상 배터리는 뭐냐면 훨씬 더 큰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주택용 대형 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형 주택용 저택용. 저택까지는 아니고 어찌됐든 소규모랑은 조금 다른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삼상 기능을 갖춘 것 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배터리이고 그리고 경쟁사보다 훨씬 뛰어난 순환 효율을 제공한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그 독일이나 이런 그 유럽에서는 그 발코니용으로 굉장히 작은 것도 있지만 저택용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같이 큰 주택과 삼상 백업 요구가 요구되는 시장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잘 될 거다라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여기는 주요 시장이에요.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외 유럽에서는 아직 진입이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인버터, 배터리, EV 차저,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 뭐 발코니 태양광, 솔라그래프 이런 것들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도입을 할 거고 우리는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인버터든 배터리든 사실 우리는 인버터 배터리가 하나로만 보이지만 이게 지역별로 문화별로 되게 용량도 다르고 그 합쳐지는 콤비네이션도 다르고 해서 맞아요. 되게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맞아요.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뭔가 회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파악하고 그거에 적합한 상품과 구조를 짜내야 되는 게 맞아요. 회사가 할 일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다음에 또 가져올 건데 이번 영상 말고 그 엠페이즈랑 솔라이즈를 비교해 놓는 게 있어요. 둘이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데 완전히 다른 기업입니다.
자, 그다음 요즘 감기가 심합니다.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예, 요즘 기침을 엄청 하는데 예, 양해를 좀 해주시고 대신에 저희가 그 펜 소리는 펜 소리는 줄였습니다. 펜촉을 네. 새로 사가지고 예, 교체를 했습니다. 예. 다음 배터리 가이던스를 줘라. 그리고 새로운 지역 및 채널에서의 성장 그리고 IQ 도입과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 좀 더 색상을 줘라 이런 거고요. 지역별로 세분화하진 않지만 유럽은 계절적 영향이 있다. 앞에 나왔던 얘기. 예, 맞습니다. 얘기들이. 그리고 성장은 주로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주를 이룰 거다. 금쪽이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러고 다음 분기에 또 유럽이 캐리를 하고 미국이 나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 제가 아까 말한 거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이크9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갈륨 진화물 기반이고 매우 흥미로운 기술이다. 결론적으로는 이거랑 뭐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동일한 비용 규조에서 더 높은 전력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조금 특이한 거는 이거의 첫 제품은 소규모 상업 시장을 대상으로 할 거라고 합니다. 예, 가정용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보겠다는 거죠. 가정용은 워낙 메인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테스트가 끝난 걸 가지고 뭔가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비용 구조 크게 개선되는 거고 25년 출시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챗 GPT한테 음. 이 갈륨 진화물, 뭐 진륨 가라물인지 갈륨 진화물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기반으로 만들면 뭐가 달라져 한번 여쭤보시죠. 그거 다 저는 여쭤보면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예. 근데 굳이 기술적이니까. 예, 너무 기술적이어가지고 예, 저는 이제 그 전 LFP 배터리랑 뭐 차이점 다 정리해줘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지금 너네 그 점유율 2%짜리 유럽 그 진출 전략을 얘기해줘라. 그리고 상업용 제품 시장에 대해서 니네가 왜 갑자기 상업용에 뛰어들었는지 얘기해줘라. 예. 매우 간단하다. 모든 지역에 체계적으로 하나씩 새로운 제품을 도입할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 IQ8 배터리가 이미 있는데 삼상 배터리 그리고 단상 배터리도 필요할 거다. 예, 단상은 이제 조금 더 작은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EV 차저도 마찬가지고 4분기에 유럽에 이제 도입을 할 예정이고 모든 국가에 걸쳐서 솔라그래 플랫폼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인버터 깔리는 건 이제 거의 전 세계가 끝났는데 사실 얘네의 목표는 인버터 깔린 지역에 이제 배터리도 깔고 차저도 까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맞아요. 그걸 로컬라이제이션해서 다 들어가겠다.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인버터가 전 세계적으로 안 팔려요. 예, 지금 배터리밖에 없습니다. 예, 믿을 건 배터리. 그래서 지금은 일부 국가에서만 동적 전기요금제, 네덜란드죠. 이게 지금 도입이 되었지만 얘네는 결국에는 유럽의 더 많은 국가들이 확산될 현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네덜란드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동적 전기요금제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조금 전력적으로 선진국이나 뭐 선진 지역에서 동적 요금제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솔라그래프 플랫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배터리 계속해서 잘 팔릴 거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썬파워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지금 0.8불인데 상장 주식이죠. 네, 지금 이제 썬파워라고 이거 많이들 모르시는데 엠페이스의 모태 기업입니다. 네, 그 썬파워라고 설치업자들인데 얘네가 원래 인버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네들 인버터를 이제 설치하면서 까는 애들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판 거예요. 인버터 사업부를 팔아가지고 엠페이즈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되게 주요한 파트너예요. 그렇죠. 설치업자니까.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고객의 구체적인 상황은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항상 우리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할 때 모든 위험을 고려해서 조정한 숫자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썬파워가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지만 이 위험들을 다 고려한 숫자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 콘텐츠는 아직 초기지만 매우 긍정적이다. 예. 매우 큰 인센티브로 PPA 제공업체 그리고 업계의 경제성을 개선하고 설치업체의 상황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생태계에 있는 모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줄 거다. 그래서 이게 4분기 시장을 굉장히 크게 촉진할 요인, 그러니까 새로운 다크호스죠. 예,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0.8불이면 만망합니다. 데니머가 있기 때문에 0.5불에 데니머가 있기 때문에 데니머와 썬파워도 지금 데니머의 행보를 똑같이 걷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이 현금 되게 많았는데 제가 최근에 안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현금이 많아도 다 쓰면 없어지는 거니까. 플러그도 현금 많았잖아요. 맞아.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식 어렵다 뭐 이런 거. 어쨌든 자 그다음 다가오는 선거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IRA와 관련된 위험 중요한 질문이죠. 뭐 자주 나왔던 거긴 한데
깔끔하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매우 건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친환경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치 제한 훌륭하고 독립적이다. IRA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왜? 우리는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오든 간에 지원을 해줄 거야. 트럼프 저격한 거네요. 맞아요. 트럼프 관련 질문할 때 저격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끊는 게 사실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만약에 끊더라도 우리는 일단 가치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태양광 이렇게 태양광 하나만 띡 설치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그리고 아까 서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배터리가 추가가 되고 EV 차저 그리고 히트 펌프 그리고 이 하나를 모두 그 통합하는 앱까지 이렇게 하나의 생태계로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제품은 이런 지금 시장 흐름과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리의 DNA이고 장점이다. 멋있는 말. 완전 정답이네요. 정답. 맞아요. 예. 맞습니다. 기업 CEO가 이 정도 얘기는 해야죠. 맞아요. 예. 너무 좋은 말이었습니다. 네. 데니머 CEO한테 가서 보여줘야겠다. 그렇죠. 그 회사도 근처예요. 네, 가까워요. 네, 그래서 같은 스트릿이에요. 네. 자, 다음에 이제 재무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했는데, 니네 지금 약 730밀리언 정도의 전환 사채가 있고 20개월 내에 상환을 해야 된다. 지금 너네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끊고 뭐 이걸 부채를 줄일 거냐, 뭐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해줘라. 너네 그 재무 목표가 뭐냐? 자본 매분 어떻게 할 거냐? 바드리가 화났어요. 이거 많이 얘기한 거죠. 여태까지 셀수 저희도 이제 외우고 있어요. 맞아요. 예,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맨디라고 이번에 들어온 얼마 전에 이제 바뀐 CFO인데 얘가 이제 그 진압에 다쳤죠. 이러면서 이제 진정해. 예, 내년에 도래하는 그 전환사채는 102밀리언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도 그냥 쉽게 상환할 수 있다. 왜? 1.6빌리언이 있으니까. 네. 다음에 이제 26년에 도래하는 전환사채는 632밀리언이다.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뭐 632밀리언도 지금 당장 상환해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1년 내에 이를 상환하거나 재융자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상환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낮은 걸로 롤오버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다. 현재 금리 환경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 금리가 여전히 높은데 이걸 롤오버해서 뭐 하겠습니까? 롤오버할 이유가 없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이제 경쟁사들이 프로모션을 강화 중인데 뭐 가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주라. 당연히 이제 우리는 가치 기반이다. 가치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 가격 받을 이유가 없다고 느끼면 내리겠다. 맞아요.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00불에 파는데 우리 제품을 설치함으로써 100불 이상의 가치를 못 하고 있으면 내리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이제 시장 전망인데 유럽 내 다른 경쟁사들은 가이던스를 낮추고 있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에 되게 누구요? 유명한 경쟁사가 있거든요. 솔라이트 말고. 인버터로? 인버터로. 유럽의 인버터 기업. 네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걔네도 최근에 가이던스를 낮췄어요.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다. 특히 주거용이랑 유틸리티가 굉장히 수요가 안 좋은데 또 몇 달 전에 MLP 경쟁사 솔라이트죠. 솔라이트가 유럽에서 상황이 여전히 어둡다고 언급을 했고 인력 감축도 발표를 했다. 그렇죠. 구조조정까지 했죠. 근데 니네 왜 이렇게 지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냐?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남들 다 안 좋다는데. 네, 여기서 바들이 조금 화났습니다. 또 하네. 아니 쉐이팅. 아니 쉐이팅 들어갔고 유럽 각국의 동향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유럽 전체로 묶지 마라. 이미 5번 정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유럽에 충분히 진출하지 않았다. 우리 해봐야 지금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뭐 이 정도 잘 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에서는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유통업체 그리고 설치업체와 함께 재고 잘 관리했고 아직 진출하지 않은 많은 국가에서도 뭐 예를 들어 발코니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회를 가지고 있다. 뭐 삼성 배터리 IQ EV 차저 스위스에서는 전기차 충전기에 매우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결론적으로는 아까 서퍼님 말씀하신 그대로 각 시장은 고유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마다 다르다. 나라마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가 아직
그 뭐냐 진출한 진출을 하지 않은 나라가 망하는 거랑 우리랑 뭔 상관이냐. 예. 그리고 또 우리는 유틸리티 사업에도 진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규모 상업용 시장도 진출하지 않았다. 이 유틸리티 안 좋고 뭐 유럽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랑 우리랑 뭔 상관이냐. 예. 그리고 우리는 소규모 상업용 사업에 탐색 중이면서 주거용 부문에서 이미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이제 뭐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이네요. 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질문이었죠. 미국 배터리 공장이 가이던스가 3분기였는데 이거 조금 확인해줘라라는 내용이고, 네, 그리고 3분기 IRA 가이던스에서 뭐 미국 배터리 제조 시설의 예상 판매가 포함되는가? 그러니까 3분기에 니네 배터리 미국 제조한다고 하지 않았어? 라는 건데 지연됐다. 그래서 4분기에 시작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격적으로는 25년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지연됐냐라고 하면은 이 국내 콘텐츠 가이던스가 얼마 전에 발표됐어요.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급히 변경을 한 거예요. 왜냐면 원래는 이제 배터리 제조 시설에서 인버터랑 뭐 배터리 정도 셀팩 그 조립 이 정도만 그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36.4%를 맞추려면 외화함이랑 차체도 그냥 미국에서 제조를 해버리는 게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겠다라고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계속해서 증설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레이백이 된 거죠. 네. 굉장히 뭐 발빠른 조치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예스가 아니라 노입니다. 네. 네. 노. 네덜란드 질문. 네덜란드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뭐 좀 얘기해줘라. 네덜란드는 둔화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배터리 부착률을 높일 기회가 있다. 배터리 잘 나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네덜란드에서 지금 몇 분기 동안 아작이 나고 있는 이유가 규제의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지금 태양광이 워낙 많이 깔려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많이 깔려 있는데 원래는 얘네 그 가정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들을 한전에다가 계속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한전이면 유틸리티. 완전히 되팔았죠. 유틸리티. 근데 얘네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전력 가격이 확 낮아지고, 그러니까 얘네 적자가 보고 그쵸. 적자를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얘네가 지금 우리 그 공급 많을 때 제공하면은 벌금 물리겠다. 막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벌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솔라그래프랑 뭐 이것 그 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은 머신러닝 AI 이런 거를 설치를 하면은 지금 이 그리드에서 전력 공급이 충분할 때는 신호를 보내가지고 갑자기 전력을 확 끊어버리거나 그래서 벌금을 방지를 하고 그리고 여기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고 이게 이제 가정한테도 좋은데 유틸리티 입장에서도 되게 지금 이걸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덜란드 시장은 당분간은 약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배터리 시장에서 큰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이걸 하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서 결론적으로는 네덜란드에 그 지금 이 많은 태양광은 이미 많이 깔려 있고 여기에 배터리가 다 부착되는 이 시장을 우리가 먹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분기의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느낀 바를 정리를 해보면은 변하지 않는 펀더멘탈. 네. 제가 이제 거의 4년 돼가더라고요, 투자한지. 그때부터 그냥 되게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끊임없는 제품 혁신 그리고 시장 개척. 마지막으로 이제 일관된 재무 그리고 제품 운영 전략. 너무나 훌륭한 기업이지 않나. 훌륭한 기업이다. 네,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자체는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물론 4분기에 조금 새로운 빛이 들긴 했지만 ITC 그것 때문에 보석은 어두울 때 더욱 빛난다라고 최근에 솔라이즈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솔라이즈가 그 태양광 시장이 잘 나갔을 때 21년도 이때 솔라이즈 그 주당 가격이라고 보면은 주당 가격이 이랬어요. 솔라이즈가 300불 이랬고 엔페이즈가 100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엔페이즈는 그대로인데 솔라이즈가 지금 25불이잖아요. 주당 가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펀더멘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 그래서 외부 상황, 뭐 선거나 유럽 수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항상 변수이고 엔페이즈 자체도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느끼는 거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할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좋은 기업이라면.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엔페이즈가 좋은 기업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런 시장의 다운턴이 좋은 그냥 매수 기회다. 70불일 때 샀어야죠. 제가 돈이 없습니다. 네네. 예, 돈이 없는 건 별개고. 별개고. 어쨌든 돈이 있다면은 엔페이지를 더 네, 사겠다. 사겠다. 그래서 90불이었잖아요. 95불. 지금 120불인데 갑자기 이제 엔페이지가 확 올라간 그 한번 시장이 엄청 빠진 적이 있어요. 나스닥 3% 빠질 때 엔페이지가 실적 발표해가지고 15% 올랐거든요. 혼자 올랐죠. 예, 혼자 올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여러 이런 내용이다. 예,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면 재고 정리됐다. 재고 정리됐고 두 번째가 이제 뭐였죠? ITC 그 새로운 카탈리스트가 나타났다. 새로운 카탈리스트가 나타났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고 세 번째 배터리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분기의 핵심이다. 네, 핵심입니다. 여전히 좋다. 여전히 좋아요. 네. 더 간다. 그러니까 네. 투자 기간에 더 간다. 당연하죠. 네, 주가 네. 말고. 주가 말고. 네. 뭐 주가는 뭐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나는 더 간다. 더 간다. 그냥 저는 바드리가 좋아요. I love 바드리. I love 바드리. 예, 바드리가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말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솔라이즈 주주분들한테 솔라이즈가 망하면 이 파이도 결국 엔페이지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다른 기업들이 가져올 수 없어요. 그냥 엔페이지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냥 나랑 더 오래 하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 긴 영상에 지금 이 파트를 듣고 계신 분들 네, 리스펙합니다. 리스펙합니다. 네, 리스펙합니다. 먹을 진짜. 자격이 있으세요. 네, 진짜 자격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 저랑 같이 물려 계시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들었다. 진짜 자격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격이 있어요. 있는 거고 오늘 이 준비하신 엔치님도 들으신 구독자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